점점 빨라지는 발걸음. 한 60대 여성이 초조한 듯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한 모양인데 열쇠로 문을 여는 손끝이 불안해 떨립니다. 언니, 뭘 그렇게 놀래?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갑자기라니. 내가 온다고 오늘 문자 했잖아. 그래? 언니, 요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유? 자꾸 왜 그래? 아니야. 들어가자. 여동생을 보고 일단 마음을 놓은 듯한 혜자 씨.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누가 오기로 했던 걸까요?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그런 혜자 씨를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긴 또 누굴까요? 이 양반도 혜자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가요? 한 할머니와 두 영감님, 불타는 황혼의 로맨스를 둘러싼 비극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이 찾아온 작은 마을. 시원한 그늘 밑을 차지한 영감님들은 장기 산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마을의 마돈나 한혜자 씨. 아니 요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어? 한 여사. 좀 바빴어요. 아이고 영감님들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모르네요. 앉았다 가요. 아니에요. 가봐야 돼요. 시원한 수박이나 한 쪼가리 들고 가요. 됐다니까요. 그런데 어째 할머니의 반응이 좀 과민한 것 같은데요. 아니 둘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 무슨? 아이고 바쁜데 잡아서 미안해요. 가세요. 이원중 씨 신사적인 태도로 할머니를 보내줍니다. 할머니는 출중한 미모와 좋은 성품 때문에 주변 영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에게 말이라도 한번 붙여보려는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할머니에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다방에서 나오는 한혜자 씨와 규식 씨. 오늘 커피 잘 마셨습니다. 말만 하면 내가 한 여사한테는 10잔이든 100잔이든 사주지. 아이고 영감님 점수 좀 따시려나 본데요. 둘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때 나타난 마을 최고의 신사 이원중 씨. 나 그저 한 여사하고 진하게 커피 한잔 했지. 그래요? 한 여사, 나하고도 한잔 하셔야지. 이 영감님은 인기 많으시잖아요. 저 아니어도 같이 마실 분 많으실 텐데. 같이 가시죠. 그래? 저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나 저 한 여사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하실래요? 네, 그래요. 먼저 가세요. 가세요. 박규식 할아버지가 떠나고 둘만 남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인적 없는 골목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 누구 미친 거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자가 왜 그렇게 해포? 아니 남자가 그렇게 좋아? 이 남자 저 남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만 좀 하세요. 그만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야말로 그만해. 그만하라고.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대체 무슨 사이길래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사실 한혜자 할머니는 몇 개월 전부터 이원중 할아버지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원중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집에 몰래 숨어들기까지 했습니다. 뭐? 뭘로 신고할 건데? 내가 당신을 때리기라도 했어? 할 테면 해봐. 뭘로 신고할 건데? 스토커! 스토커를 신고할 거야. 뭐? 스토커? 내가 스토커라고? 자신이 스토커란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원중 할아버지. 이대로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날 밤 낮에 신랑이 때문에 피곤했던 건지 곤히 잠든 한혜자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방으로 또 누군가 숨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 할머니에게 다가오는데 아니, 김영근 할아버지였군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어디 못 올 때라도 왔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고 그러지 말아요. 딱 칠수죠. 알았어요. 그래도 남의 집이라니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벌써 반년은 넘었구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오직 보고 싶었으면 오밤중에 이러겠어요. 다른 영감탱이들한테 잘만 웃어주면서. 아니 영감님 또 오늘 왜 이러실까? 뭐 오래간만에 뵀는데 그만합시다. 네, 두 사람은 목하 열애 중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안녕하세요. 저기 옆집에 이사 왔거든요. 예. 드셔보시라고. 이웃으로 만나 마을 주민들과도 잘 어울리며 지내던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 한창 황혼의 로맨스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었던 두 사람은 비밀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요. 오늘 아주 뭐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갔다 올까요? 오리고기 좋아하죠? 잘하는 집 아는데 가실래요? 좋죠. 모처럼의 데이트에 한껏 들뜬 혜자 씨와 영근 씨. 그런데 놀랍게도 이원중 할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새벽 1시를 넘긴 김영근 할아버지의 집. 안에 계세요? 뭐야? 뭐예요?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피하셔야 됩니다. 에? 아니 옆집이라면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화재가 난 곳은 바로 한혜자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또 한여사네 집인데? 아이고 저이 한여사가 있을 텐데. 아니 어디 한 여사? 안 됩니다. 아이고, 지금 한여사? 대피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거 한여사는 아이고 우리 큰일 났네 저거. 아이고 불 꺼야 돼요. 아이고 한여사. 하지만 한혜자 할머니는 화마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동네 어르신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갈 수가 있어? 됐어요. 하나만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세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중에 안타깝지 않은 사람 누구 있어요?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제발 좀 그만들 좀 하자고요. 그만. 그런데 그때 예, 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경찰? 딴 게 아니고요. 한혜자 씨 화재 사건 관련해서 수사에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수사에 협조를 해달라기에 뭔가 했더니 동네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하기 시작하는 경찰. 화재 사건의 영감님들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영근, 이원중 할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두 분 그 한혜자 씨하고 어떤 관계셨어요? 예? 이 한혜자 씨 집에서 발견된 유전자하고 두 분 유전자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서로 자주 왕래가 많으셨나 봐요? 경찰이 내민 것은 바로 유전자 감식 결과였는데요. 한혜자 할머니 집에서 두 사람의 유전자가 발견되자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전 그 사람하고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너? 누가 누굴 만나? 무슨 헛소리야? 한 여자하고 난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 아니 너 내 여자를 찝쩍거렸어? 아니, 내 여자? 야 이놈아! 한 여자는 내 여자야! 스토커인 이원중 할아버지 역시 죽은 한혜자 할머니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상황. 아 진정들 하시고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한혜자 씨하고 사귀는 사이였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좀 예.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모시고. 예. 결국 두 사람 다 조사를 받고 그날 경찰서를 나왔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피를 철철 흘리며 지구대를 찾아온 김영근 할아버지. 아이고, 일부 사고 좀 해주세요.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대체 김영근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김영근 할아버지는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음에 들렸다.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마치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갑자기 뇌에서 번쩍하고 불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떤 놈이 칼을 들고 날 찌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는 피한답시고 피했는데 그 얼떨결에 손으로 칼을 잡고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그놈이 추춤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냅다 주렁주렁 쳤어요.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김영근 할아버지. 대체 누가 그를 습격한 걸까? 병원을 퇴원한 김영근 할아버지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이원중 할아버지. 너지?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맞잖아. 이 개만도 못한 놈아. 개만도 못한 놈아. 아니 정말 너 네가 냈잖아 임마. 자신을 습격한 것이 이원중 할아버지라는 김영근 할아버지.
저 이원중 씨, 사흘 전 밤 11시경에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죠? 누구 증언해 줄 사람 있어요?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무슨 증언이 필요해요? 너지? 네가 또 헛소리 한 거지? 뭐야? 아니 뻔뻔스럽게 니는 임마 날 이렇게 해놓고서 얘기 있는 나쁜 놈 같은 일하고. 아, 참. 어디서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고 있어. 너 무고죄로 들어가고 싶어? 뭐? 야이 접근하는 눈으로 이놈이 야 이거 아유, 아니 보고 아니 그때 한 통의 서류를 전달받은 경찰. 아, 그런데 문서를 살펴보던 경찰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한혜자 씨 죽였어요? 한혜자 씨 사건과 관련된 문서인 모양인데 왜 한혜자 씨 죽였냐고요, 김영근 씨?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한여살 내가 왜요? 이거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놀랍게도 부검열과 한혜자 할머니는 화재 발생 전에 이미 살해됐으며 화분에 머리를 맞아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깨진 화분 조각에서 김영근의 지문이 발견된 것인데요. 당신이 한혜자 씨 살해하고 그 증거 인멸하려고 불까지 낸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도 계속 부인할 거예요? 김영근은 왜 그토록 사랑했던 할머니를 살해하게 된 것일까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그날 밤 연희 때처럼 열쇠로 할머니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던 김영근. 한여사, 한여사, 나예요. 문 좀 열어봐요. 조용히 좀 해요. 왜 안 열려요? 왜 문이 안 열려요? 열쇠 바꿨어요. 아니, 열쇠를 왜 바꿔요? 내 집 열쇠도 내 맘대로 못 바꿔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스토커 이원중 때문에 한창 예민한 상태였던 한혜자 할머니.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잖아요. 간섭?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맨날 그러시잖아요. 뭐 누구랑 만나지 마라, 누구랑 뭐 어쩌지 마라, 뭐 어쩌고 뭐 맨날 아유 참. 그거야 당신이 널 해프게 댕기니까 그러는 거잖아. 뭐요? 지금 누구더러 해프다는 거예요? 당신 이은정이하고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 당신이 뭔 짓거리 하고 댕기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유. 할머니에 대한 집착만큼은 이원중 못지 않았던 김영근. 그의 지나친 집착 때문에 할머니는 종종 괴로움을 호소하곤 했었는데 내가 언젠데 단면사 끼고 쓰면 됐냐? 그래요? 그럼 헤어지면 되겠네. 아니, 그렇게 못 믿으면서 어떻게 만나요? 우리 그만 만납시다. 아니 니까짓 게 뭔데 죽하면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그러니까 그만 만나자고요. 아니 홧김에 손찌검까지 하고 만 김영근. 세상에. 기가 막혀서. 뭐 이런 쫌팽이가 다 있어. 쫑팽이?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보자 하니까 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아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거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당장 나가. 아니 어떻게 보자 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할머니의 머리를 내려친 김영근. 다급히 집을 나서려던 김영근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할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할머니의 집에 방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머니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듯 철저하게 연기까지 했는데요. 자신의 DNA가 할머니 집에서 발견이 되고 수사막이 점차 좁혀오자 이에 불안감을 느껴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기소된 후에도 계속 할머니를 탓했던 김영근. 할아버지!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할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할아버지의 연령에 대한 고려와 유족들의 선처 등의 이유로 7년형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인연을 얻으려면 집착을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곁에 다가온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 크고 편안한 사랑을 주었더라면 더 깊고 오랜 인연을 맺게 됐을지도 모릅니다.